양심이 없는 의사들이에요. 이런 요법을 권하는 분들은. 링거를 놔서 피가 씻어지면은 그 피에 있는 다른 성분들도 다 씻겨나가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임원장TV의 임재홍 원장입니다. 2년 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촬영을 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뚱뚱해서 좀 살을 빼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2년 동안 이제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보시다시피 팔뚝만 두꺼워졌어요. 점점 마동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포기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뚱뚱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이번 콘텐츠는 Q&A 시간이고요. 그동안 이 피부질환 파트랑 비만 파트 두 개 파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질환에 대한 질문부터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때나 구제역 때 돼지 수만 마리를 산채로 구덩이에 묻는 돼지들의 절규 영상을 보고 중간 생략. 고기를 끊고 종양이 크기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기를 먹으니까 갑자기 기묘증이 생겼다고 하네요. 결론은 육식을 줄이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고기도 어떤 묘기증이라든지 기타 이제 다른 피부 질환에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 고기 외에도 안 좋은 음식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거 카페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특히 안 좋거든요. 단백질 보충제는 우유 단백질 제품도 별로 좋지 않지만 콩단백질 제품도 피부질환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는데 몸 좋은 분들 이렇게 피부를 샤워실에서 유심히 보면은 등에 이제 등드름 같은 거 많이 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헬스를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거에 좀 민감한 분들이 이 단백질 보충제 제품을 드시면은 피부가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방금 사골만둣국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피부 질환에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동영상에 이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사골만둣국, 사골, 만두 둘 다 안 좋아요. 만두는 이제 밀가루 피도 밀가루 피지만 안에 이제 기성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조미료 같은 게 들어가고 또 이제 고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질환에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골은 이제 동물의 뼈를 몇 시간 동안 이제 팔팔 끓여갖고 이제 지방이나 어떤 감칠맛을 얻어내는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이 몇 시간 동안 끓이는 과정에서 이 사골 안에 있는 기름이 다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최근 많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생전 없던 피부 묘기증이 생긴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음식 조절은 솔직히 못할 것 같고 한약 처방은 취준생이라 비쌀 것 같고 이거 그대로 두면 계속 악화되는 병인가요? 어떤 화병이라든지 어떤 기타 다른 이제 어떤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심인성 질환 같은 경우에 원인이 사라져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봤던 이제 화병 환자분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20년 동안 이제 바람 피고 온갖 속을 다 썩이다가 20년 뒤에 이제 개과천선해서 여보 이제 여보한테 충성하고 남은 생은 여보를 위해서 살게 라고 해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 좀 풀렸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화병 증상들이 확 터지듯이 발생한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사그라든다고 신체 증상이 사그라드는 건 아니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악화되는 병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고 더 이상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동안 피부묘기증 영상 중에 가장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수박.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안 좋은 기분이 들 때 더욱 온몸이 가려웠었던 걸 항상 제 자신이 느끼거든요.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잘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릴렉스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귤, 하트. 릴렉스 상태를 유지하는 게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되긴 하겠는데 좀 근본 치료에 있어서는 조금 모자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적 상태는 좋아져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쑤시개로 여러 번 눈꺼풀에 라인 그리다가 빨갛게 알맹이같이 부어올랐는데 이거 묘기증인가요? 그리고 쌍수 절개로 하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뭔가로 피부를 자극했는데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알맹이같이 부풀어 올랐다. 묘기증의 확률이 높죠. 물론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쌍수 절개로 하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뭐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쌍수를 하시기로 하신 원장님께 이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조금 사연이 길고 답답한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를 과다 복용과 오랜 기간 복용하고 들코락스라는 변비약도 과다 복용과 항상 변비 때문에 달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샤워 타월로 샤워를 하고 나오면 온몸에 심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심할 때는 부위별로 특히 하체 쪽에 온몸 전체가 따갑고 가렵고 점점 심해져서 어떤 날은 얼굴까지 그런 적이 있어요. 동네 병원과 종합병원은 항히스타민제만 처방해주고 이 약의 부작용 때문인지 며칠간 혈변을 심하게 본 적도 있고요. 없었던 고혈압도 생겨 혈압을 재면 기본 140이 넘어요. 정말 어느 때는 잠도 못 자고 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 운동이나 이제 식이요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 있어서 식이요법제제만 이제 열심히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면은 첫째 변비가 생겨요.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고요. 물론 섭취량이 줄어서도 이제 변비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혈변을 본 게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이 아닌가 하고 문의를 주셨는데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변비 때문에 생긴 혈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이요법제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우려되는 또 다른 부작용은 피부질환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의 다이어트 약은 양약이나 한약이냐를 막론하고 교감신경 흥분제거든요. 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은 이게 다시 면역계통에 영향을 줘서 이런 면역성의 피부질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씀에 정말 공감되네요. 얼마 전부터 묘기증이 생겨서 왜 그럴까 했는데 예민, 우울 맞고요. 올해부터 우울 불면증에 약도 먹고 소염제, 항히스타민제도 다른 피부질환 때문에 근래 자주 먹는데 2달 전부터 묘기증 생겼네요. 유유.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의 어떤 심리검사를 해보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예민하고 좀 우울이나 불안 성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높게 나와요. 정보. 애초에 면역이 강하면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 이분은 동영상을 제대로 안 보신 분이에요. 면역이 약해져서 생기는 게 피부질환이 아니고 면역계통이 우리 몸에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외부 자극, 바이러스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몸의 면역계통이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물질들이 우리 피부에 이제 잘못 작용해서 어떤 가려움증이라든지 두드러기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게 뭐 아토피나 뭐 묘기증이나 한포진이나 이런 이제 피부질환이라는 거죠. 동네 5년 다녀도 피부과 의사들은 절대로 안 낫게 해줌. 생계 유지하기 돈 때문. 전부 피부과 의사들 병 주고 약 주더라. 피부병은 한방이 잘 됨. 네, 피부병은 한방이 잘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뭐 피부과 원장님들이 돈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약이 그거밖에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질환에 이제 쓸 수 있는 양약이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그리고 면역억제제 요 3가지밖에 없고요. 요 약들은 다 어떤 면역계통 기전을 차단하는 이제 약들이거든요. 피부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텐데 이 원인을 이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기전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끊으면 이제 증상이 다시 발생하는 거죠. 저 3년 전에 사고로 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 사고로 묘기증이 생기는가요? 지금 5주 동안 링거를 맞고 한의원에서 지은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가능한지요? 사고로 인해서 이제 묘기증이 생긴다기보다는 뭔가 사고를 당해서 외상이 있으면은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를 복용을 하겠죠. 소염진통제나 항생제 때문에 묘기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린계 알러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아스피린이나 뭐 기타 어떤 소염진통제라든지 아니면 항생제 알레르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약을 장기 복용하면은 묘기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병 때문에 링거 맞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보면은 내과나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병원에서 이거는 이제 피를 한번 씻어줘야 된다라면서 링거를 계속 놔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링거 맞는다고 피가 씻어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이 없는 의사들이에요. 이런 요법을 권하는 분들은. 링거를 놔서 피가 씻어지면은 그 피에 있는 다른 성분들도 다 씻겨나가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면역계통에 특정 물질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공식이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설령 피를 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를 씻어내는 걸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면역력이 약해졌다 생각하고 마늘 무진장 먹고 있는데 쓸데없군요. 네, 오히려 마늘에는 이제 그 천연 MSG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피부 질환에. 다음은 이제 외국에서 댓글을 주셨네요. 뉴욕입니다. 12살 아들이 워럴 파크 다녀온 후 온몸 두드러기 난 뒤로 다 낫는가 싶더니 저녁마다 간지럽다면 긁는 자리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지 2달이 다 돼가네요. 2달 전 찾아간 미국 인도 의사 왈. 음식 때문이라며 항히스타민제 약국 가서 사다 먹으면서 어떤 음식 먹을 때 증상 나오는지 저보고 테스트 해보라네요. 영상 보고 나니 딱 제 아이 상태예요. 아기 때 아토피 있었고 제가 비염이 있고 아이도 있고 예민하고 틱 증상이 있고 치킨 피자 단 것만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맨날 덥다고. 무엇보다 스트레스와 식단 조절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 계시다면 꼭 찾아뵙고 싶지만 아쉬운 마음에 댓글 남겨요. 나올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주시는 강의. 중간중간 개그 양념과 함께 맛있게 잘 들었습니다. 난치성 증상들을 전문으로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묘기증 11년차, 우울, 무기력감, 감정 홍조, 자주 체하면서 편두통과 토하는 증상이 있음. 선생님이 말하시는 간기불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비불화 혹은 간기범위, 요게 그 어떤 교감신경의 흥분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그 소화기 증상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럴 때 딱 체하거나 소화 안 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비불화나 간기범위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부득이 긁는 경우 손톱으로 긁지 말고 마른 수건이나 마른 샤워 거품 타월로 살살 문지르면 번지지 않습니다. 그냥 항히스타민제 드세요. 압력이나 자극도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해서 피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마시고 히스타민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비염이 고일 때, 묘기증이 고일 때 생겨서 현재 고3, 낫고 싶네요. 항히스타민제 계속 먹으면 몸이 의존을 너무 해서 안 좋다는데, 그리고 계속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대서 약 최대한 줄여서 현재 일주일에 반알 먹어요. 그래서 치료법이 한약인가요? 네, 저는 감히 피부 묘기증을 비롯한 각종 이제 피부 질환이 있어서 한약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교적 안전한 약이에요. 생각보다 비교적 안전한 약인데 문제는 우리 몸에 이 히스타민 수용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받아들여서 작용을 하게 하는 히스타민 수용체가 있거든요. 이 수용체가 뭐 우리 몸에 곳곳에 퍼져 있지만 뭐 피부에도 있고 신장이나 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은 요 신장이나 뼈에도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관에 작용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다른 양약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약이고 장기 복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약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 영양제를 먹어보라는 글도 있던데 효과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효과 없습니다. 뭔가를 더 우리 몸에 이제 뭐 어떤 영양소를 더 보태줘서 이거를 치료하시려는 생각을 하시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기가 20개월인데 지난주 예방접종 후부터 피부묘기증 증상이 나타났어요. 혹시 임시적 상태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나요? 저도 이제 코로나 예방주사를 그 백신을 2번을 다 맞았거든요. 근데 2번 다 맞을 때마다 이렇게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조금 가렵더라고요. 근데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간혹 그 묘기증이나 가려움증이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시적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좀 오래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6개월 이상 갈 경우에는 좀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는 어떨까요? 제가 2잔 이상 먹었더니 말씀한 것처럼 알러지 및 건조증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디카페인은 그냥 카페인 음료보다는 훨씬 좀 낫겠죠.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모든 약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고 하는데 한약을 좀 먹여야 할까요? 제가 처방받은 약은 복용하면 좀 나른하고 졸린 현상이 있어서 이제 밤에만 복용합니다.
불면증이 좀 있는데 겸사겸사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항히스타민제 먹고 한약도 병행해가면서 먹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약 복용하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조금이나마 안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안 증세까지 보여서 약 없이 외부 활동할 때는 불안해요. 한순간에 이런 피부병에 걸려서 어떨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요. 채식으로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하는데 세상에는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그냥 먹고 약 먹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인스턴트를 줄이는 것도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영상 너무 유익해서 좋았고요. 여유가 된다면 꼭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미 한약을 이제 다른 원장님한테 복용하고 계신 분 같은데요. 예, 한약이 효과를 보고 있다니까 계속 열심히 치료하시면은 항히스타민제도 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니까 이제 졸려서 오히려 좋다고 하시네요. 원래 항히스타민제가 우리 뇌에도 작용을 하거든요. 보통의 약물들은 이 뇌와 혈관 사이에 있는 장벽, blood-brain barrier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약물들은 이 장벽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뇌에 작용을 못하는데 항히스타민제는 그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서 뇌에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졸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항히스타민제의 분자 구조를 조금 바꿔서 만든 약이 그 우울증 약 중에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SSRI라는 종류의 약인데 요게 이 항히스타민제랑 분자 구조가 유사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작용해서 좀 우울감을 덜어주고 그리고 이제 불안 증세도 조금 막아주고 잠도 잘 오게 하는 이제 역할을 하죠. 안녕하세요. 결절성 양진으로 5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저는 소음인인데 지각과 당기를 구매해서 먹어봐도 될까요? 결절성 양진이면은 피부 질환 중에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연령대가 주로 이제 50대 이상 분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약초 2가지 정도로는 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음인 중에도 이제 2가지 소음인이 있거든요. 조금 그래도 양기가 있는 소음인과 양기가 없고 소화가 아주 안 되는 소음인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각이 좀 그나마 양기가 있는 소음인한테는 좀 듣는데 양기가 없는 소음인한테는 잘 안 들어요. 양기가 없는 소음인 분들은 지각 대신에 지실이라는 약재를 이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국밥도 많이 안 좋나요? 네, 국밥충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우울한 소식이지만 국밥을 만들 때 이제 그 육수가 들어가야 되죠. 육수에는 감칠맛을 꼭 붙여야 되고 이 감칠맛을 내는 뭐 어떤 고기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아니면 멸치 이런 종류의 어떤 감칠맛을 내는 식재료들이 천연 MSG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것도 피부에 별로 안 좋아요. 전 손이 뜨거울 때, 손에 열 날 때 간지럽던데요. 이것도 맞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피부 질환들은 온도가 낮을 때보다는 온도가 높을 때 히스타민 분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체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 먹으면 좀 괜찮아지나요? 유유. 처음 약 먹기 시작했을 땐 항원항체 반응이 남들보다 3배가 넘는다고 해서 스테로이드랑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1년 정도 먹었고 2년째 하루에 한 알씩 항히스타민제 먹고 있는데 집중력 저하가 너무 심해요. 학생인데 유. 간지럽기 시작하면 두피에 열이 오르면서 간지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자는 중에 약발이 떨어지면 자다가 깰 정도로 머리가 뜨겁고 애리고 간지러워요. 유유유유. 진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요. 제발 좀 낫고 싶은데 한약은 확실히 나을까요? 예, 학생이시면은 나이가 좀 이렇게 젊으신 축인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방치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치려면 힘드시니까 젊었을 때 고치는 게 훨씬 기간도 좀 덜 들고 치료 경과도 좋습니다. 저는 소양인인데 다래를 활용해서 먹어도 되나요? 다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좀 듣다가 말 거예요. 왜냐하면 다래 자체가 태양인 약재이기 때문에 소양인이 드시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일정 정도 이상 이제 효과를 본 다음에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고요. 소양인이면은 다래도 좋지만 뭐 금은화나 생지환 같은 약재들을 쓰시는 것도 효과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올려주시는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원장님도 3년 정도 묘기증을 앓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더 잘 아실 것 같네요. 보통 한약과 침 위주로 치료를 하시는지 물론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 한약은 몇 개월 정도 복용을 해야 하나요? 묘기증 증상이 작년에 한 달 정도 나타나다가 몇 개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지방이라서 쉽게 방문하기 어려워 일단 댓글을 남겨봅니다.
해외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딱히 치료법이 나와 있는 걸 못 찾았거든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유일한 분인 것 같아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런 묘기증을 비롯한 이제 난치성 피부 질환에 가장 좋은 치료법이 이제 한약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치료는 뭐 거의 한약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 예후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이예요. 70대 분하고 20대 분하고 경과가 같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질병 유지 기간, 묘기증이 20년 된 분하고 2년 된 분은 경과가 다르겠죠. 다만 묘기증이 한 달 됐는데 빨리 고치고 싶다. 그거는 저절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묘기증은 금방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된 묘기증이라고 해도 치료하는 데는 석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를 얼마 간격으로 복용하는지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알씩 복용하는 분과 하루에 4알씩 복용하는 분은 경과가 분명히 다르겠죠.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20대에서 30대 한 초중반 분이 이틀에 한 번 정도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그 외에 다른 기타 질환이 없고 건강한 분이다 라면은 치료하는데 대략 100일에서 15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